네, 이재명 대표 2말 3초 되면 점점점 뒤에 말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의 깃발은 들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당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윤영찬 의원 등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대위로 갑시다. 당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 이선 후퇴 요구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두 분 총리 만나시는 일정 거의 조율되셨다고 했는데 좀 언제쯤 되실까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승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네, 원칙과 상식 비주류 당내에 이 당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표가 물러나지 않았느냐, 장제원 의원도 물러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한다.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총선은 기본적으로 혁신하고 쇄신하는 정당이 선택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장제원 의원의 사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권력에서 축출된 것이다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변하려는 몸부림이 있구나라고 평가하실 여지는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도 열어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말 3초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민주당도 뭔가 어떤 내려놓기, 쇄신, 혁신의 움직임은 좀 국민들께 보여드릴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친명계 의원이죠.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살짝 내비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적 상상력이죠. 일상적인 시기엔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마디 2020년이나 2016년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아주 강하게 윤석열과 이재명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총선에서 못 이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없이는 총선에서 또한 못 이긴다. 실제로는 이해찬, 이낙연 구도도 2말 3초에 나왔죠. 본격적인 선대위가 뛰었을 때 대부분 공천을 마무리하고 2말 3초에 대부분 마무리하고 점점점. 과연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할지, 또 이미 3월 되면 공천 작업이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 사퇴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김영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대표만으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못 이기지만 이 대표 없이는 총선 못 이긴다. 이 부분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지금은 이제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천을 다 이재명 대표 뜻대로 다 해놓고 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인 하나 영입해서 복수 체제로 가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럼 이게 새로 들어오는 위원장은 뭡니까? 그냥 얼굴마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제 민주당에서 좀 비교적 성공한 비대위 중에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가 있었죠. 예. 2016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전쯤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에 선합니다. 그때 이해찬 대표 날려버렸잖아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도 날렸잖아요. 이래서 이긴 겁니다. 지금 저는 영입하려면 이게 빨리 영입해서 빨리 후퇴하고 공천권까지 줘야만 새로 들어오지. 공천권을 다 이재명 대표 행사하고 영입한다. 이거는 아무 효과도 없다. 이래 봅니다. 예, 박근혜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영입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일당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김종인 대표의 목소리,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포용적 성장을 절대적인 경제 운영의
가치로 내세우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넓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적 혁신을 동시에 이루어갈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제민주화로 국민의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종인 위원장, 민주당에서 저렇게 파란 점퍼를 입고 비대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찬 대표나 정청래 의원을 총선에서 못 나오게 만들었던 걸 했었죠. 당시에 비대위원회 면모를 보면 표창원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김병관 의원, 변재일, 김종인 비대위원장 옆에 박영선, 우영근, 이용섭 등등의 비대위원들이 꾸려지면서 당시에 선거를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일당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었고요. 새누리당이 122석, 딱 한 석 차이로. 당시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가면서 일당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해냈었습니다. 자, 이때는 김영주 전 의원님 기억하는 게 그때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나가고 하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이제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등등 또 국민의힘의 분열 등등 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대위를 꾸린다든지 외부에서 누구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모습은 지금 읽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마 뭐 두 가지 요소일 겁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면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팽배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이 될 수 없고 또 새로운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분열적이다라고 규정해내는 부분들이 기대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가 신당 만드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평가가 박한 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재명 대표 자체가 본인이 권력을 내놓을 생각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또 정청래 최고를 비롯해 최고위원 자체가 똘똘 뭉쳐져 있고 친명계로 많이들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눈치만 보지 다당하게 어떤 원칙과 상식조차도 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당내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 자체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혁신적이거나 동력을 가진 다이나믹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살려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여전히 말하자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또 어쨌든 대통령의 중간 심판 선거라고 하는 그 규정력 이대로 가면 이긴다는 규정이 민주당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선거를 망칠 수 있는 요인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